네,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 오늘의 마지막 부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맨날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뭐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한다라든가 뭐 배운 것만 한다라든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창의성이 없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재밌는 영상이 있어가지고 가져왔어요. 한번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I did not murder Dr. Lanning. Want to explain why you were hiding at the crime scene? I was frightened. Robots don't feel fear. They don't feel anything. They don't get hungry. They don't sleep. I do. I have even had dreams. Human beings have dreams. Even dogs have dreams, but not you. You are just a machine, an imitation of life. Can a robot write a symphony? Can a robot turn a canvas into a beautiful masterpiece? Can you? 네, 방금 보신 영상이 이제 영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 거기 윌 스미스가 이제 주연을 한 거기서 이제 그 로봇이 아이로봇이란 말처럼 진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에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자신을 만든 박사 레닝 박사를 살해했다는 이제 그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윌 스미스가 경찰로 나오고요.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재밌었어요. 이제 너는 기계야라고 윌 스미스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로봇이 교향곡을 작곡할 수 있느냐? 로봇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거기 약간 로봇 역을 한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당신은 할 수 있냐고 물어뜯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 순간 이제 윌 스미스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는데 사실 저도 그 명화는 못 그리고 저도 교향곡은 작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못하겠죠. 하지만 이제 로봇은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인공지능에 대한 네, 그 컴퓨터에 대한 그런 창의성, 컴퓨터 가장 창의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좀 보시면은 아주대학교 그 김경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간은 욕구가 있어야 생각하고 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은 창의성, 유추, 통찰 등을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AI는 주어진 데이터 이외에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욕구랑 동기가 있죠. 인간은 욕구랑 동기가 있으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AI는 욕구랑 동기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고미자바 대학교 이노우에 도모히로 교수님께서는 AI의 창조성이 인간의 것에 미칠 수 없으리라고 보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 특히 AI가 시각 정보나 청각 정보 등의 감각 데이터로부터 직접 끌어올 수 없는 자유, 권리, 소유, 주장 같은 추상적 개념을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뭐 명확하게 데이터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예를 들어 엑셀의 표 같은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추상적인 거를 어떻게 인간과 같은 수준으로 확립 가능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2014년 이안 굿펠로우라는 이제 학자가 만든 생성적 적대신경망,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일명 GAN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걸 만듦으로 인해서 단순히 인공지능이 주어진 입력과 출력에 대해서 그 규칙만을 추론하는 게 아니라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 GA의 생성적 적대신경망 GAN은 크게 생성자와 구별 잘하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임의의 데이터, 노이즈 같은 거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실제 데이터랑 되게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은
구별자는 뭘 하냐? 이 생성자가 만들어 놓은 되게 이제 실제랑 비슷해 보이는 데이터 가지고 데이터랑 실제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진품과 모조품을 구분하는 거예요. 구별자는.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는 계속 이제 구분 못할 것 같은 그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구별자는 진짜 막 애매한 그런 것들을 계속 구분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별자가 이걸 잘 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생성자에게 피드백을 줘요. 너 이 데이터 너무 구별하기 쉬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 이제 이거 되게 구별 안 되는 거 만들어 봐. 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럼 생성자는 그 피드백을 듣고, 알았어. 나 진짜, 너무 실제 데이터랑 비슷한 거 계속 만들어 볼게.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래서 구별자는 계속 이제 구별해내려고 하고, 계속 알아내려고 하고, 생성자는 계속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생성자는 결국 이제 계속 피드백 받고 이러다 보면은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어야겠죠. 예. 그래서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출력을 내는, 우리 아까까지 말한 뭐 기계학습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데이터, 노이즈 같은 엄한 데이터 가지고 새롭고 그리고 기존과 되게 유사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AI가 나왔습니다. 그 예로, 인공지능이 이제 시도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가로등, 제목도 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밤 우리들의 사랑이 이어진다. 옆에 거, 제목, 우리의 봄은 끝났다. 달리는 구름과 바람은 잠든 적이 없는 창을 때리며 모든 문을 열고 마침내 사랑으로 나를 감싸도 나는 어둠 속에서 나의 그대를 본다. 이게 인공지능이 쓴 시입니다. 사실 제가 뭐 시를 잘 모르지만은, 그래서 뭐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은 정말 있어 보이죠. 정말 시잖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대체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위에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인공지능이 쓴 시라고 박아놨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람들 줬다면은 과연 인공지능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대체 그럼 창의성이랑 예술성이란 건 대체 뭘까요, 그러면은? 인간의 전유물인가요, 이게? 이것만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저 기사도 작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보시면은, 기사가 두 개가 있죠? 이 중에서 사람이 작성한 기사는 무엇인지 알아내 볼까요? 6월 22일 마산에서 보시기, 빗썸, 거래소 보시기.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쓴 것 같죠? 예. 제가 봐도 사실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이거 놀랍게도 둘 다 인공지능이 쓴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기자들이 직장을 잃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습득만 가능하면은 인공지능이 기사 정도 쓰는 거야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다 알죠. 챗GPT 같은 데서 이제 긴 텍스트를 집어넣고 이거 세 줄 요약해줘 하면 요약하는 것처럼, 사실 이제 기사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음. 그럼 단순히 글만 그러겠어요, 이제? 그림도 당연히 인공지능이 그립니다. 예. 그래서 옆에 이 보이시는 그림이 인공지능이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 딱 보면, 저는 이제 그림을 잘 모르니까 딱 봤을 때는 처음에 뭐 어디 유명한 화가가 뭐 그린 추상화 뭐 비슷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생성적 적대신경막 겐으로 그려진 거예요. 예. 놀랍게도 2018년에 43만 2,500달러에 뉴욕 경매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게 43만 2,500달러가 5억입니다. 한글로. 하나로. 예. 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는 그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5억 원이나 되는 돈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서명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 교환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 서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공식입니다, 이거. 이 수학 공식이 무슨 공식이냐면은 겐을 학습하게 하기 위한 이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하기 위한 수식이에요. 예, 놀랍게도 인간의 서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서명이 보여주는 거는 인간이 아닌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매니페스트를 하는 거예요, 되게. 뜻깊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림 이외에도 이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렘브란트 일명 이제 빛과 어둠의 화가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이분이 1600년대 네덜란드의 화가시고, 빛과 어둠의 화가라는 말처럼 명암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빛과 어둠의 극명한 대비를 자아낸 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는 이 작가의 화풍을 인공지능이 배워가지고 그의 생전 작품의 화풍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거죠. 화풍은 똑같은데.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리지도 않은 그림을 인공지능이 렘브란트 화풍으로 그려내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놀랍죠. 저는 그리라 해도 못 그리겠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생성형 절대 신경망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히 화풍 모방뿐 아니에요. 놀랍게도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 4개 중에서 인간 화가가 그린 게 대체 뭐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인간 화가가 그린 건 이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이에요. 나머진 다 인공지능이 그렸습니다. 놀랍죠? 전 이걸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 구도입니다. 땅에 배가 있잖아요. 네. 이런 창의적인 구도, 창의적인 주제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근데 이거 인공지능이 그렸대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림에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에 뭐 붓터치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낫죠, 이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가서 설명문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거, 이것도 가볼 건데, 자, 보시면 생각해 봐요. 아까 우리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혹시나 이제 너무 아까 이제 우리 그 전설의 중국인 논증 마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있던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이미. 그래서 그냥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그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 뽑아준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글자를 주고 이걸 이미지로 변환하라 라고 하면은 더 이상 그런 의심은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요청한 설명문이 뭐냐면은 1969년 달 착륙 장면을 촬영하는 헐리우드 스튜디오의 모습, 무대 뒤 사진, 우주 비행사 연기자들, 조명을 그려달라라고 그냥 인공지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미드저니, 달리2,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 이게 이제 대표적인 텍스트를 그림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 기술들, 인공지능 모델들인데 각각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설명만 가지고 그림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이없죠. 1969년 달 착륙 장면을 촬영하는 헐리우드 스튜디오가 어디 있었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 영화를 찍은 적도 없는데 그거를 얘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시면 다리 툴 볼까요? 진짜 여기 조명 있고 우주복 입은 사람 있고 위에서 찍고 이런 구도. 이거 보면 더 스테이블 디퓨전은 더 이가 없어요. 예. 스튜디오 카메라 조명 있고 여기 연기자들 우주복 연기자들 있고 실제로 이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없었죠. 이런 사진이 없었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이 정도 얘기만 딱 주고 이 정도 주고 이 정도 레벨로 그림을 그리긴 좀 힘들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단련되고 숙련된 사람 아니면은. 하지만 인공지능은 좀 아까 이제 생성형 절대 신경망 같은 친구는 좀 이제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주고 하면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예, 정말 이제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를 알 수 있어요. 그것만 있겠어요? 자,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신약 개발까지 합니다, 이제는. 네, 그래서 2018년 딥마인드, 우리 알파고 만든 회사죠. 그 회사에서 알파 폴드라는 걸 발표를 해요. 이 알파 폴드가 뭐냐면은
그 아미노산 사슬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예, 그런 게 가능해요, 이 친구는. 그래서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아미노산 사슬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을 하는 건데, 기존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현미경, 핵자기, 공명, X선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이제 보는 겁니다, 단백질 구조를. 예. 그래서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단백질 구조를 알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관측하는 방법은 이제 예를 들자면은 수많은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가지고 한 자물쇠를 열려고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또 다르고 저렇게 보면 다르고, 왜냐? 3차원이거든요. 2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3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측면도 되게 다양하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기가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많은 시간과 인력과 노력이 필요해야만 아미노산 사슬로부터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알파 폴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미노산 사슬 정보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막 조합을 하더니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 대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챌린지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기존 방법 대비 2배 이상 더 좋아진 성능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 50년 묵은, 놀랍죠. 50년 묵은 위대한 도전에 대한 놀라운 발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 정도까지.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인공지능의 미래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미래는 아니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 정도 발전이면은 어떻겠어요. 네, 조금만 더 가도 강인공지능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막.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마무리를 하면서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역사, 우리 과거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떨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예측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기계학습이 무엇이고, 딥러닝이 무엇이고, 이거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과 적용되는 분야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인공지능은 기계학습을 포함하는 그런 친구고, 기계학습 안에 또 딥러닝이 있다, 이 얘기 했었죠.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수준, 뭐 인공지능 스피커나 자율주행, 작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객체인식 가능하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쓰일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튜링 테스트에서 생성적 적대 신경망 겐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 연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게 될지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튜링 테스트는 단순히 장막 밖에 있는 사람이 장막 안에 있는 게 인공지능인지 아닌지를 그런 거 정도였으면은, 지금 겐까지 오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린 건지, 인공지능이 시를 쓴 건지, 사람이 쓴 건지, 인공지능이 뭐 텍스트만 보고 그림을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은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모르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간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갈까요? 예, 저는 이제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면서도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2강이었고, 이제 다음 3강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